건진 법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현재 목걸이를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당시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 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반면 건진 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통일교 돈이 나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그 목걸이는 어떻게 전달하신 거예요? 검찰은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2인자가 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건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실세였던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상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해결해야 할 통일교의 현안 사업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통일교 공식 행사입니다. 통일교 2인자인 윤 전 세계본부장이 취임 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당선인과의 독대 사실을 밝히며 신통일 한국을 완전히 안착시키는 승리를 2027년까지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27년은 당시로 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 5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독대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 임기 안에 성사시켜야 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 용산으로 왔다며 통일교 총재가 용산에 있는 통일교 교회가 신통일 한국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며 이름을 새롭게 지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통일교 주요 교회가 있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온 게 기회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본부장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독대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서로에게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약속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검찰은 통일교 측이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 법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 부부와 만나려 시도했고 김 여사에게도 선물을 주려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의 법사폰이 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선백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6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된 거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해달라고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전선배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지난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게 재산신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가격대가 비슷해요.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목걸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겠죠. 뭐 이거겠지.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
건진이 얘기한 거 6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부주의하게 잃어버렸는데 뭐 신고도 안 물론 이제 누구한테 김건희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까 말하기도 애매하지만은 그거를 경찰에 가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이거를 아무 신고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한남동 오거리에서 이렇게 건진이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우연히 김건희가 아주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습득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기 나토 순방위에서 찾을 가능성. 뭐 지금까지 나온 요런 주장으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냥 김건희가 가지고 있겠죠. 뭐 이거 지인한테 빌렸는데 돌려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모든 사고는 다 정권 초기에 터졌어요. 그러면은 명품백 받은 것도 정권 초기에 받은 거고 그 비슷한 즈음이잖아요. 이게 2022년 6월이면은 6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있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해가지고 명태균하고 통화했던 것도 다 이때 있었던 게 지금 뒤늦게 다 터진 거거든요. 겁이 없었다. 좀 거치게 하면 겁대가리가 없이 진짜 받을 거 다 받고 녹취 다 남기고 이랬던 게 지금 이게 다 터졌다. 그냥 정권 중반 되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크로비스타 빨리 압수수색하면 돼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서랍장에 열어보면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죠. 네. 지금 사실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 통일교 간부의 이제 윤모 씨한테 이 법사폰 포렌식한 결과 나온 문자 메시지 내용 보면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 받고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 만남 주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낸 메시지에 윤모 씨가 3천만 원짜리 헌금 따발 사진 보여주면서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 이거 통일교 간부가 법사한테 보내면서 기도비 명목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 씨가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종교 대화인지 당원은 또 신천지가 모아주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법사한테 했는데 그 법사가 기도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쓴 놈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뤄진 거고 뭐 이게 종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다 로비죠. 예, 다 로비 자금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건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진이 사실은 명태균이 막 이제 뒤에는 주목받고 초반에는 천공이 주목받았어 그렇지 이 정권의 가장 센 로비스트 실세는 건진이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윤한홍하고 지금 뭐 이런 관계도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번에는 2018년 걸로 일단은 걸쳐놨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서 다시 구속영장도 다시 지금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맞나?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건진에 대해서 아마 어쨌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건진은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게 이제 보도 나온 거는 검찰에서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소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건진도 있고 명태균 씨도 있고 지금 여러 이제 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소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마련이 돼 있잖아요. 왜 아직도 소환을 안 하죠? 네, 윤석열이 재판정에서 내가 26년 검찰했는데 공소장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막 모독하고 난사파다. 네, 난사파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같이 일했던 분들 김용남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공소장 진짜 못 썼대요 윤석열은. 잡아들이는 것만 하고 공소장 쓰는 거는 다른 검사들이 다 했다. 되게 못 썼다. 문장이 아주 거칠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됐든 검찰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어디 검찰 조직 유지하겠습니까 지금. 네. 본인이 왜 검찰인지를 보여줘야죠. 네. 건진 법사. 검찰이 윤석열하고 친분 과시하는 건진 법사에 대해서 피해자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다음에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수사 대상은 2018년 지방선거였는데 지금 이번 대상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정부 기간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집중 조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 원.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대화 내역입니다. 건진 법사가 3천만 원을 두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말하고 윤 전 선물이 본부장이 꽤 큰 기도비 선물이군요. 보내드립니다 답합니다. 기도비. 수사 과정에서 3천만 원 현금 다발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건진 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본부장으로부터 500만 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부총장으로 있던 선문대학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한 행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 네. 운영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야 될 방향, 동의를 서밋. 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왜 저 사람 얘기하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통일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특정 종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정치권의 세력을 발휘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부적절하게 청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근데 건진 법사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이 당시 통일교의 2인자로 꼽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윤모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 통일교 2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사람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한테 접근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1시간 동안 독대 자리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전성배 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에서 통일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느낌은, 뭐 건진법사 관련돼서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대선 전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건진법사의 핸드폰이 뭐 공개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태균은 저리 가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그런 많았었죠. 있었죠. 예.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뭐 윤한홍 하고 뭐 통화를 했었다든지 이런 네. 보도들도 막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관련돼서 저희들 제가 법사에 있었을 때 막 팠던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 건진 법사는 세금 관련된 로비를 많이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세금 관련된.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껴가지고 청탁을 받고 작업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금을 깎아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깎아주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 고위급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때부터도 많이 제기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건진법사 게이트 검찰이 추적 중인데 윤 부부 통일교 만남 주선을 했나 이것을 지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 뭐 실제로 뭐 건진법사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건진법사와 그리고 이 윤모 씨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이 2023년도 12월부터 무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통화한 게 336번이요? 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최근까지 통화를 나눴을지 그리고 만약 이 지금 윤모 씨는 자기가 윤석열과 3월 22일 날 만났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독대를 나눴다면은 무슨 얘기를 과연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밋이라면 이제 정상회담인데 저 사람이 왜 서밋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뭔가 저는 이제 물론 당사자 부인하니까 확인해야 되고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돈이 갔다고 일단 전성배 씨는 자기가 500씩 두 번 받았다고 그거는 인정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이 오간 건 맞는 것 같고.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번 제가 사실 저도 통일교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된 정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일교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고 이런 정치인들 퇴출시키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암살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도, 그거 뭐 배후에 혹시 통일교 같은 종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통일교라는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치 쪽에 뭔가 줄을 대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교는 좀 종교 드네요. 자체로 어떻다 그 다른 판단의 문제지만 그게 정치 영역에 뭔가 부정하게 개입하고 이런 것은 그건 안 문제 되죠. 그건 안 되니까. 되고 최고 권력자까지 연결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은 그때 건진법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윤핵관 아까 말씀하셨죠.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한테 맞아요. 봉화군수 공천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봉화군수 당선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게 굉장히 수상한데 이 건진법사의 은신처 양재동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돼서 압수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신권. 아예 신권이라고요? 네, 신권 다발로 비닐로 밀봉된 상태로 밀봉된 시점은 2022년 5월 13일이다. 그런 돈이 신권이 밀봉되고 그런 게 보통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 가서 해달라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권으로 밀봉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밀봉된 신권 다발을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개인에게 주는 경우. 그럼 어디서 지금 보통 이런 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주거나 은행들에 아니면 이제 관에서 쓰는 돈도 이렇게 해서 좀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총리 관련돼서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성함 기억이 안 난다. 그 막 사찰당하고 막 하셨잖아요. 그거 폭로한 공무원에게 무마하게서 관봉이라고 하나 띠지 되는 돈을 줘가지고 그 띠지 자체를 증거로 그분이 막 제출하시기도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좀 쓴다는 거예요. 이 띠지 있는 돈들은. 띠지 있는 돈은. 그런 차원이면 이것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건진법사는 건진법사라고 해야 돼요? 전성배 씨라고 해야 돼요? 참 법사하니까 굉장히 높여진 느낌이어가지고 건진법사 주장 건진법사라고 해야 많은 분이 알아두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건진법사 주장하고는 달리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여러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이게 게이트라고 할 만한데 일단 그 전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건진법사 명태균처럼 이게 정치적 계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좀 약간 죄송한 말이면 사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조언도 받고 이러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추측으로는 이건 추측의 영역이겠죠. 지금 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정책이든 정책 모든 이슈에 대화를 하거든요. 상의를 해요. 근데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조언을 받기에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뭐 오랫동안 신망을 쌓아왔던 그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되는 라인, 소통이 된다 이렇게 안 쳐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처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츰 저변을 넓혀가면서 신뢰를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태균 씨도 결국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함께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건진도 뭐 건진이 직접 뭐 계엄과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계엄 날짜와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도 나는데, 이런 소문도 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접촉하기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옛날에 그 전에 정부는 법사, 무속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모든 게 게이트인데 사실 이게 건진법사 게이트도 수사를 해보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 아마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더 많은 제보들도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언론 보도되는 단계고 또 건진법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답답한 게 이게 수사가 꽤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제서야 조금씩 흘러나오냐고요. 참 진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수사 안 하려고 지연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이 또.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미겸 의원님이 폭로하신 건데 소를 껍데기를 벗기는 제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 막 이런 이 연등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막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던 적이 그렇죠. 자, 그 건진법사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수사가 되면은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간단하게